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공무원 회계학 유형별 기출문제 특강, 자,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재평가 모형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유형을 이제 제가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유형인데, 자, 첫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 지금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형 자산에서는 삼각 자산과 비상각 자산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비상각 자산. 그러니까 비상각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토지죠. 그래서 이제 비상각 자산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토지가 이제 유형 자산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 회계 처리 내용이라는 거는 이 문제의 스토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 각 유형별로 그 문제의 스토리를 다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우리가 쓰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문제를 읽고 여러 번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제의 내용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토지라는 비상각 자산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겠죠.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니까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평가했을 때 이걸 최초의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최초 평가를 했을 때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큰 경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승이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부금액이 계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평가를 했을 때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 최초 평가 이후에 그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가치의 유형이 제시되는 이 공정가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는 하락하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올라간 것보다는 이 하락하는 폭이 더 크게 이제 출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요구사항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이 후속 평가에서 하락을 했을 때 그때 포괄손익계산서 상에서 기타 포괄손익과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이제 요구사항으로 나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속평가 회계 처리에 따라서 기타 포괄손익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뭐부터 먼저? 최초 평가 시에 그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후속평가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최초의 평가 이후에 그 이후의 평가에 대해서도 상승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이건 나오는 유형이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최초 평가 이후에 후속 평가가 상승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나온다? 하락하는 요 유형이 나온다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형 2번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자, 유형 2번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최초 평가가 하락하겠죠. 그리고 하락한 다음에 물론 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유형이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그 이후의 평가가 다시 상승하는 유형이 나올 거다 당한다. 요게 이제 유형 2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각 자산은 2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최초 평가 이후에 하락하는 유형. 그 다음에 요거 본 다음에 요 문제 우리가 푼 다음에 풀 내용은 하락한 다음에 상승하는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의 스토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은 뭐가 된다? 후속평가 시점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그게 시험의 요구사항이 된다. 요걸 딱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대한은 2011년 초에 토지를 10,000원에 구입을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첫 번째 요 내용은 이 거래의 내용은 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일단은 먼저 유형자산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누가 되는 거예요?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자산? 비상각 자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주식회사 대한은 이 토지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는 2가지가 있어요. 유형자산 취득 이후에 원가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무슨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재평가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011년 말에 14,000원, 2012년 말에 8,000원으로 각각 재평가되었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그 연도별로 이 14,000원과 이 8,000원에 대한 정보가 바로 뭐냐면 이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토지에 대한 공정가치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취득 이후에 비상각자산이니까 상각은 나와야 안 나와요? 상각은 나오지 않겠죠. 취득 이후에 공정가치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2011년 말에 14,000원 이 평가는 바로 이제 최초 평가가 되는 거예요. 요 금액으로 최초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8,000원을 우리가 평가하면 이제 이게 후속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보세요. 2012년 말에 시행한 토지의 재평가가 201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시험에서의 요구사항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효과인데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그때 당기순이익과 또는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IS 상에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이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로 이제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모형에서 최초 평가 이후에 후속 평가 공정가치 하락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상각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당연히 토지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 1번에 대한 요 문제, 요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 제가 이제 풀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시점별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시점별로 2011년 초, 그 다음에 2011년 말, 2012년 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2011년 초, 그 다음에 2011년 말, 그 다음에 2012년 말. 그래서 요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재무상태표잖아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 자, 재무상태표 BS상에 자, 금액을 우리가 보게 되면 2011년 초에는 10,000원, 이게 이제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1년 말에 이게 만약에 상각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가상각이랑 회계 처리를 할 건데 이거 비상각자산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각 없이 자,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감가상각 안 한다. 비상각자산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원가 모형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냥 장부에 취득 원가 그대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원가 모형을 우리가 선택했다라고 하면. 근데 우리가 재평가 모형을 선택을 했고 재평가 모형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 우리가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상에서는 2011년 말, 2012년 말에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걸 가정한 겁니다. 그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얼마가 계산이 될까요? 14,000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는 8,000원이 계산이 된다.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정가치가 이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장부 금액에 비해서 올라갔다가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이 이제 14,000원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이런 유형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물어보는 요 IS 내용은 요 IS라는 거는 기초의 재산 상태와 기말의 재산 상태의 변동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기말에 평가할 때 얼마가 증가해요? 4,000원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후속 평가 시에는 14,000원에서 8,000원이 되는 거니까 6,000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6,000원 감소분이 이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4,000원 증가하게 되면 자, 최초 평가 시에 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서 증가가 되면 우리가 어디에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 포괄 이익에 반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기타 포괄 이익의 증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후속 평가 시에는 그때는 이제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먼저 최초 평가 시점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기타 포괄 이익 누계액에 있는 재평가 잉여금 얘부터 먼저 감소를 시키고, 그러니까 4,000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반영한다? 그거는 재평가 손실의 과목으로 해서 단기 비용 처리한다. 단기 손익에 반영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단기 손익에 반영하는 거는 2,000원이 되는 거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소분 6,000원이 아니라
물론 6,000원이 감소가 됐을 때 재평가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때는 우리가 단기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6,000원이 될 건데 재평가 잉여금이 존재하게 되면 뭐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재평가 잉여금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비용 처리해라. 재평가 손실의 과목으로 해서 단기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얘를 물어본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2,000원 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S의 상태를 나타내고 그 변동에 따른 요 IS, 요게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요 부분이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으로 우리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손익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총포괄손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치는 효과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재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요게 요구사항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유형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자세히 비교해서 설명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어떤 풀이 방법으로 이제 푸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봤을 때 시점의 상태를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11년 초 그때 이제 10,000원 딱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삼각자산이면 삼각을 하고 기말에 감가상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건데 비삼각자산이니까 바로 이제 평가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2011년 말에 자, 평가가 이루어질 때 자, 얼마가 증가한다? 4,000원이 증가한다. 그래서 얼마 된다? 2011년 말에 14,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뭘로 본다?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OCI의 증가분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는 8,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6,000원이 감소가 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감소된다? 얘부터 먼저 감소가 되는 거야. 그렇죠? 여기 있는 얘가 먼저 감소가 되는 거야. 4,000원이 먼저 감소가 되고 여기 OCI의 감소분이 되는 거고 그 초과분이 재평가 손실의 과목으로 당기순이익의 감소분이 되는 거다. 시험에서는 얘를 물어본다. 아시겠죠? 만약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그럼 얘가 되는 거잖아요. 8,000원에서 6,000원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면 기초하고 기말의 상태를 비교하면 돼요. 그럼 14,000원에서 8,000원이 되니까 6,000원이 감소가 됐죠? 그럼 그게 손익으로 반영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반영되는 손익 중에서 4,000원은 기타 포괄손익의 감소분이 되는 거고 2,000원은 당기순이익의 감소분이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형 1번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유형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초 평가 이후에 후속 평가. 근데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정가치가 하락하고 그 이후에는 공정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처음에 상승폭보다는 처음에 하락폭보다는 두 번째 상승폭이 더 크게 나오는 그런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된 유형, 지금은 이렇게 된 유형. 이때 이제 물어보는 요구사항은 이 후속평가, 두 번째 평가를 물어봐요. 후속평가에 요때 요 회계처리가 당기순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당기순이익이 지금 포괄손익계산서상에서는 기타 포괄손익과 당기순이익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 있으니까 기타 포괄손익과 당기순이익에 각각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최초 평가 시점에서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어디에 반영한다? 그때는 기타 포괄손익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재평가 손실의 과목으로 해서 단기 비용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 그렇죠? 공정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증가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 이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재평가 이익으로 단기 이익으로 계상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기타 포괄 이익에 계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취득원가 5만 원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비상각자산 토지가 나오게 돼 있고, 얼마에 매입했다?
자, 5만 원에 이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평가를 하죠. 자, 최초의 평가에서 일단은 이제 비상각 자산이니까 상각 안 하고 그 다음에 4만 5천 원. 그 장부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돼요? 하락하죠? 그 다음에 15년 말에 공정가치 5만 2천 원. 그러면 재평가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장부 금액이 4만 5천 원으로 바뀌는 거고 그 후속 평가에서는 장부 금액, 즉 4만 5천 원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상승하는 유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의 하락폭은 5천 원이었지만 이때의 상승폭은 뭐예요? 7천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한 것보다 후속 평가 더 높게 올라간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때 2015년 말에 우리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건 이제 둘 다 물어본 거예요. 단기 손익과 기타 포괄 손익.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2014년 초에 자, 5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항상 문제를 풀 때 제시되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동그라미 칩니다. 결국 회계라는 거는 이런 숫자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우리가 그게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5만 원은 바로 취득 당시에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014년 말에 가서 만약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회계 처리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원가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그냥 취득 원가 그대로 계상하면 되는 거예요. 비상각 자산이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되는 거고, 상각 자산이면 감가상각 반영한, 즉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계상된 감가상각 유객 차감한 그 금액이 바로 상각 후 원가가 장부 금액에 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모형은 그 원가를 기록하지만 재평가 모형이니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로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4만 5천 원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최초의 평가를 통해서 얼마가 감소가 된다? 5천 원이 감소가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5천 원을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평가에서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액 과목으로 기타 포괄 이익으로 계상하지만 감소하게 되면 이거는 재평가 손실로 계상하는 거예요. 이건 재평가 손실의 과목으로 이거는 단기 비용 처리한다 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단기 비용으로 해서 단기 순이익이 감소가 되죠. 그 이후에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만 2천 원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5만 2천 원으로. 2015년 말에.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재평가 손실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우리가 재평가 손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우리가 재평가 이익으로 계상하는 거예요. 얼마? 5천 원만큼. 그럼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닌 단기 순이익의 증가분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액 과목으로 해서 그 2천 원에 대해서는 요거는 기타 포괄 이익으로 계상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요구사항이 단기 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지금 답은 단기 순이익은 5천 원 증가,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이익은 2천 원 증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단기 이익으로는 5천 원, 기타 포괄 이익으로는 2천 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당합니다. 자, 그래서 비상각 자산은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하락과 상승에 대한 이 회계 처리, 그리고 후속 평가에 대한 내용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유형은 이제 상각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상각 자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까다로워하는 게 바로 이제 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인데 전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몇 개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몇 개. 그럼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상각이죠. 상각. 그래서 감가상각은 그거는 평가가 아니에요. 그건 원가의 배분이기 때문에 상각이라는 회계 처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가라는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각자산. 자, 이번에 이제 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게 없었죠. 아까는 감가상각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각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제
감가상각을 먼저 하고 상각. 자,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상각은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가 아니에요. 상각은 평가가 아니라 취득 원가의 배분 과정이라는 거. 그렇죠? 평가라는 거는 다른 측정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장부에 계상하는 게 그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때는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할 때는 평가 시점에서 평가 시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하게 되는 거다. 다음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각자산은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초 평가 시점에서의 이제 당연히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 평가할 때 이게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요게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최초 평가봐 우리가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 삼각자산이니까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대상자산은 이제 토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가 나와요? 건물이라든가 유형자산, 이러한 삼각자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기기장치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기장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기장치.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아, 이번에는 삼각자산에 대한 재평가 모형 문제구나. 그렇다는 거야. 자, 1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취득 원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가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이게 없으니 이게 0이란 얘기죠. 정액법. 자,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내용연수, 잔존가치, 정액법.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 잔존가치, 그 다음에 정액법. 이건 이제 감가상각 방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어요? 감가상각의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감가상각 요소, 즉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부금액이 이제 계상이 되겠죠. 그럼 기말에 가면 이 자산의 가치가 감소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그래서 그 가치 감소분을 우리가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 상각이죠. 평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가상각 요소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회계 변경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무슨 변경으로 보는 거냐면 그 회계 변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있는데 이거는 회계 추정 변경으로 본다. 회계 추정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회계 변경 오류 추정할 때 그 회계 변경에서의 회계 정책 변경은 소급 수정하지만 우리가 소급 적용하지만 추정 변경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한다고 회계 처리 공부하고 있어요. 전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진 적용하는 회계 추정치에 해당되는 거다.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삼각자산에서는 당연히 이런 감가상각 요소에 대한 요 자료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 거예요. 만약에 원가 모형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상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오지 않는 거죠. 원가 모형이면. 이게 원가 모형이면. 근데 재평가 모형이니까 이제 공정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자, 문제에서 2018년 말의 공정가치는 104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삼각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재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 그 내용인데 기기장치와 관련해서 감가상각 누계 전액 제거 방법에 의할 경우 이게 이제 제거법에 의해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거법이라는 회계 처리가 있고 비례수정법이라는 두 가지 회계 처리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회계 처리 방법은 비례수정법보다는 제거법, 물론 이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지만 그 비례수정법보다는 제거법에 대한 회계 처리가 이론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당연히 제거법에 대한 회계 처리로 언급이 됩니다. 비례수정법이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각자산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평가 시점에서 항상 최초 평가라든가 또는 후속 평가 시점에서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이니까 요거는 일단 IS에 반영이 됐다가 그 다음에 BS상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보게 된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비삼각자산 재평가 모형과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추가되는 자료는 누구다? 삼각자산이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요 요소만 요게 추가될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험에서 이제 요구사항이 보통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특히 이제 요 IS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1년에 대한 회계처리를 쭉 물어볼 수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감가상각비 얼마, 그다음에 재평가 시 재평가 임금 얼마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물어봐도 다 대처할 수 있는 풀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거는 제가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가장 적합한 풀이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요구사항이 나오든지 우리가 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풀이 방법인데, 자, 먼저 일단은 2018년 초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일어난 그 시점을 기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18년 초에 그때 이제 100만 원에 구입했어요. 취득원가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각자산이니까 자, 상각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은 당연히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기말수정분기이기 때문에 기말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100만 원 여기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상각자산이니까 이제 여기다 이걸 뭘 표시하는 거야? 그 옆에다가 이 상각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0, 정액법. 그리고 요거의 기초에서 2018년 말에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0만 원.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다가 우리가 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인데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거든요. 근데 잔존가치가 0이니까 100만 원이고 정액법의 상각률은 내용연수의 역수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5분의 1. 그래서 얼마?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비 20만 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당기순이익의 감소분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의 감소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각 후 원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감가상각 이후에 이제 그 원가 이 취득원가인 100만 원에서 상각비로 20만 원을 우리가 배분했으니까 상각 후 원가는 80만 원. 이게 이제 재평가 직전의 장부금액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재평가 직전의 장부금액과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년 말에 이제 재평가 실시하는데 공정가치가 104만 원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럼 80만 원에서 이게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104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재평가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80에서 104만 원이니까 얼마 증가하는 거예요? 24만 원이 증가하죠? 그리고 이제 이 평가가 무슨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최초 평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 평가가 된다. 그 최초 평가 시점에서의 이 공정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OCI로 반영하는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포괄손익으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하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게 증가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재평가 잉여금은 얼마인가? 24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상각자산인데 가장 상각자산에서 출제가 됐을 때 가장 쉬운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유형 4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이후에 후속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우리가 이제 요 이후에 후속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유형 4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최초 평가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고 후속 평가는 하락하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 문제를 기초로 해서 그 유형 4번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2019년대에 대한 자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2019년대 공정가치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락하는 형태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유형 4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4번. 자, 지금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앞선 문제에서 자, 앞선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유형 3번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후속에 대한 이제 후속적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인데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도 이제 나오겠죠. 그다음에 후속 평가 요거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요거 공정가치. 제가 FV 하면 공정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페어밸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헷갈려하는 게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요 일부 대체에 대한 요거. 요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제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까다로워 하시더라고요. 요 일부 대체에 대한. 요 이제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최초의 평가에 대해서 재평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그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로 대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체하지 않는 규정. 나중에 일부 대체하지 않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그때 다른 자본으로 즉 여기서 말하는 다른 자본이 이익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이익경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대체 하는 경우 또는 일부 대체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에서 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선택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 적용. 그러니까 이거 선택 적용이니까 당연히 시험에서는 이 단서가 주어지겠죠. 이 단서가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 일부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삼각자산은 이런 단서가 꼭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후속평가를 물어보게 되면. 근데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예외 없이 일부 대체하지 않는 경우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재평가 모형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부 대체하지 않는 거로 출제가 됐는데 그럼 일부 대체하면 이제 이게 이제 일부 대체하지 않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뭐 그렇게 하나도 복잡하진 않아요. 대체하는 거 얼마만 대체하는지 그것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부 대체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부 대체하지 않는 거로 나왔다. 그럼 일부 대체하지 않는 거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일부 대체했을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는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거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문제가 이제 요런 이제 스토리로 이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주식회사 서울은 자, 취득을 하죠. 200만 원에. 자, 그래서 200만 원에 취득. 언제? 2000X년 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점을 이렇게 이제 딱 밑줄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은 항상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가 나와요? 감가상각 요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감가상각 요소는 내용연수, 잔존가치, 감가상각 방법 세 가지 나오죠. 그 다음에 매년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한다.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부금액과 여기서 말하는 장부금액은 삼각후 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초에 삼각후 원가에다가 그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를 비교해가지고 그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 한해서 재평가를 실시하는 건데 보통 시험에서는 후속평가까지 물어보니까 2000X1년, 2000X2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매년 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년 말 재평가를 실시한다.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를 하고 자, 그래서 2000X1년 말에 2000X2년 말에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는 건데 자, 어떤 식으로 주어져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유형.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니까 올라가니까 재평가 잉여금 발생하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재평가 잉여금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그 초과분은 단기 비용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후속평가 우리가 비상각자산과 동일한 유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2000X2년도 즉 후속평가 시점에서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평가 시점에서 여기서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하면
지금 상승하게 되면 재평가 잉여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후속평가 시점에서 이거를 일부 대체하냐 대체하지 않냐 이거 선택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는다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는다 이 선택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단서가 지금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어떤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했냐 하는 거예요. 일부 대체하는 걸 선택했냐 하지 않는 걸 선택했냐.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대체하지 않는 걸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결산일은 12월 31일이며 재평가 잉여금은 후속 기간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대체한다라고 나왔을 경우하고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후속평가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효과가. 여러분들은 둘 다 아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대체하지 않는 걸로 나왔다. 이게 조금 더 덜 복잡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문제는 우리가 풀었던 방법대로 자, 2000X 1년도 2000X 1년 초죠. 자, 동그라미 친 거 보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그 다음에 삼각자산이니까 이제 뭐가 먼저 이루어져요? 삼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자, 그럼 감가상각비는 얼마나 계산이 되냐? 자, 취득원가에 200만 원에 감가상각 요소가 주어지는데 보통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이게 뭐 거의 공식처럼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 대상금액인데 잔존가치가 0이니까 취득원가가 감가상각 대상금액하고 일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5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얼마? 20만 원. 아니죠. 5, 4, 20이니까 40만 원. 그래서 요거는 당기순이익의 감소분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후 원가를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삼각후 원가는 그러면 얼마? 160만 원. 그리고 재평가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지금 2000X 2년도에 1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X 1년도에 2000X 2년도는 105만 원이죠. 자, 그럼 이게 이제 180만 원. 얼마 증가한다? 20만 원 증가한다. 그럼 이게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죠. 재평가 잉여금 OCI의 증가분이 되는 거예요. 요게 2000X 1년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아까 유형 3번에서는. 유형 4번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이제 후속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자,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 감가상각 대상금액 잡을 때는 200만 원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장부에 얼마로 되어 있어요? 18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위에서 요 200만 원 잡을 때는 자, 감가상각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그 다음에 정액법이에요. 이거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요거 회계 추정치에 해당이 됩니다. 회계 추정치. 그러면 2000X 1년 만에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때 이 추정치는 자, 내용연수가 이제 5년이 아니에요. 이제는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잔존 내용연수 4년이 되는 거고 잔존가치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액법. 그래서 이 추정치 지금 변경됐어요? 변경 안 됐어요? 변경 안 됐어요. 5년에서 4년 된 거 아니냐? 아니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내용연수 5년에서 1년 지났으니까 잔존 내용연수 4년. 그러니까 내용연수는 변경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변경되는 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그거는 우리가 7급 정도 시험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7급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해요. 물론 이제 9급에서도 어렵게 나오면 이거 이제 내용연수 요거 요거 감가상각 요소 변경돼서 나오는데 변경돼도 뭐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변경된 추정치를 가지고 전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000X 2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는 이제는 이 18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이제 2000X 2년 초에 180만 원을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80만 원이 되는 거죠. 잔존가치 0이니까. 그리고 정액법. 뭘 기준으로 한다? 5분의 1이 아닙니다. 잔존 내용연수인 4분의 1로 하셔야 된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0만 원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이 이제 얼마가 나오냐면 180만 원에 이제 4분의 1이니까 자, 요거 계산해 보면 4, 46, 4, 5, 20이죠. 자, 그러면 이게 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얼마? 135만 원이 삼각부 원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05만 원이 되면 이제 얼마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30만 원이 감소가 되는 거죠? 예. 30만 원이 이제 감소가 되는 거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105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재평가 잉여금 이거 대체한다, 대체하지 않는다? 대체하지 않는다. 당합니다. 대체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0만 원 그대로 재평가 잉여금은 그대로 20만 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경으로 대체하게 되면 20만 원에서 일부가 감소가 되거든요.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대체하지 않는 걸로 나와요. 시험이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0만 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105만 원 되게 만들어주는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뭐부터 먼저 감소시킨다? 재평가 잉여금이 존재하면 재평가 잉여금 존재하면 요거부터 먼저 감소시키는 거야. 자, 30만 원, 20만 원. 그래서 OCI가 먼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초과분은 재평가 손실의 과목으로 해서 단기 비용으로 계산한다.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2000X년도 단기 순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 여기서 진짜 주의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수 여기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평가에 대한 요 회계 처리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10만 원 감소구나. 자, 그래서 순손실 10만 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뭐가 있죠? 2000X년도에? 그렇죠. 요 감가상각비 얘를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요 감가상각비도 단기 순이익의 감소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삼각자산이 이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라. 그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0만 원 손실이 맞지만 여기서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이것도 2000X 2년 말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45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예, 55만 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 다 풀어놓고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된다.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방법을 장려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요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나오고 여기 두 번째 연도도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여기 OCI 여기 단기순이익의 감소분 이게 주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지문 1번, 이게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구사항이 이거지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 일련의 회계 처리를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 이후서부터 최초평가, 삼각하고 최초평가, 삼각하고 일부 대체하지 않으니까 삼각하고 그리고 후속평가에 대한 이 일련에 대한 회계 처리를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풀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하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다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형 4번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마지막 유형으로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 요거는 재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손상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손상. 그래서 처음에 이제 취득을 하겠죠? 감가상각을 하고 최초 평가를 해요. 여기서 이제 손상 발생하지 않아요. 최초 평가 시에는 이제 증가가 돼요. 상승해. 그럼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후속평가로 가는 거예요.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손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산 손상. 그러니까 이 손상과 관련된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유형자산 파트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손상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원가 모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도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손상과 관련해서. 손상만 물어볼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잘 나와요. 근데 재평가하고 같이 물어보면 그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재평가하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서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거 최근에 잘 나와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손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해요. 손상 회복. 그래서 손상 회복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7급 문제 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유형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변별력을 높여야 되는 거고. 9급에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해에는 얘도 나옵니다. 9급에서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해에는. 자, 그래서 이제 원가 모형에서 우리가 손상 회계 처리,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가 모형 유형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재평가 모형에서 우리가 손상하는 회계 처리 유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삼각자산을 취득을 하겠죠. 감가상각을 하고 최초평가. 근데 최초평가 보통 어떻게 된다? 상승.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 재평가 잉여금 발생. 기타 포괄 이익으로 계산하는 거. 그럼 그 이후에 재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또 우리가 상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손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게 손상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게 하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공정가치가 하락하는 거고, 이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회수가능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공정가치 이하로 더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수가능가액까지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야. 이것도 일종의 평가가 되는 거야. 근데 회수가능가액까지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야. 회계 처리는 이게 공정가치 하락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정가치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재평가 잉여금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그 초과분을 재평가 손실 단기비용으로 계산했죠. 얘는 이제는 공정가치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하락한다? 회수 가능가액까지 하락한다.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회계 처리는 똑같아요. 재평가 잉여금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회수 가능가액까지 하락하는 그 하락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 감소하고 회수 가능가액까지 즉 재평가 잉여금 감소분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손상 차손의 과목으로 얘도 단기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공정가치 하락분까지 우리가 재평가 손실로 잡은 거고 요번에는 회수가능가액 그 하락분까지 우리가 손상 차손으로 계정 과목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단기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다고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또 회복을 해요. 그러면 이제 회수가능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또 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손상 회복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공정가치가 다시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는 이제 우리가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거니까 손상 회복이 됐을 때는 그때는 공정가치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회계처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제가 풀이한 방법대로 이렇게 연도별로 차근차근 하시면 이거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주식회사 대안이 자 취득을 해요. 내용연수는 10년이며 잔존가액이 0인 기기장치를 1차 연도 1월 1일 날에 우리가 취득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차 연도 초에 지금 취득원가 10,000원. 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액 0. 그 다음에 정액보. 이거는 이제 삼각자산이니까 삼각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자산을 취득해요. 얼마에? 10,000원에. 그리고 표시를 해요. 이게 삼각자산이면 뭘 표시한다? 감가상각에 대한 요소. 자,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다음의 상황을 회계 처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차 연도 1월 1일 날에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2차 연도 1월 1일 날. 재평가는 뭐 항상 기말에만 우리가 재평가 실시하는 건 아니에요. 재평가는 뭐 기중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에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기말에 하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기초에 한 거예요. 자, 그러면 1차 연도 초에 그럼 1차 연도 말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감가상각 자산이니까 기말에 기말수정 분계를 통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게 10,000원에 10년이니까 정액법이니까 1,000원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차 연도 말은 상각 후원가 얼마?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공정가치로 재평가 안 해요? 연도 말인데. 제가 그랬죠. 유형자산은 매년 말 우리가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부금액과 여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재평가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말 수행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에서는 최초평가, 후속평가니까 연도말로 주어지는 건데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차 연도말은 이제 재평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연도 초에 이때 재평가를 실시를 한 겁니다. 2차 연도 초에 재평가를 실시를 한 거죠. 재평가에서 얼마 된 거예요? 13,500원으로 우리가 평가했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럼 2차 연도의 초에 이제 재평가를 통해 가지고 자, 9,000원에서 지금 이제 얼마 된 거야? 13,500원 되는 거니까 얼마 증가한다? 4,500원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2차 연도의 기타 포괄 이익이 되는 거야.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얼마 된다? 13,500원이 되는 거다. 당원다. 그리고 이제 2차 연도의 감가상각은 이제 13,500원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장부금액이 이제 13,500원이 됐으니까 2차 연도 초에. 자, 그러면 이제 잔존내용수는 몇 년? 9년.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0. 그 다음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2차 연도 초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13,500원 재평가에서. 그리고 2차 연도에 지금 재평가 잉여금 이제 4,500원 잡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 연도 결산일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회수가능액. 그러니까 이 회수가능가액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2차 연도 말에 지금 손상의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자산 손상을 인식하는 건데 회수가능가액이 6,400원이 된 거예요. 회수가능가액. 근데 감가상각을 먼저 인식하는 거죠. 상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수가능가액으로 우리가 손상을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 이게 얼마가 되냐면 자, 얘는 13,500인데 곱하기 9분의 1이 되는 거죠. 9일은 9, 그 다음에 5, 9, 45니까 자, 1,5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연도 말에 손상 차손 인식하기 전에 장부금액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12,000원이 되는 거죠. 12,000원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상을 계산하는 건데 자, 손상은 어디까지? 회수가능가액까지. 그래서 회수가능가액은 우리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6,400원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400까지. 자,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은 재평가 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이거 일부 대체하냐 대체하지 않냐? 일부 대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감가상각하고 그 다음에 일부 대체하지 않았어요. 감가상각은 지금 1,500원이 됐고 일부 대체하지 않고 그럼 손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400원까지 떨어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감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12,000원에서 6,400원 되는 거니까 5,600원이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먼저 감소시킨다? 재평가 잉여금부터 먼저 4,500부터 먼저 감소가 되고 5,600원의 감소분 중에서 요거는 OCI의 감소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이 얼마가 돼요? 1,100원이 되겠죠? 예. 이거는 손상 차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식해서 자산 손상 차손은 단기 순이익에 즉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을 잘 물어본다. 당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2차 연도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연도말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4차 연도 결산일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 그럼 이거 3차 연도는 어떻게 되냐? 3차 연도는 감가상각비만 인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차 연도, 4차 연도 감가상각비 인식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회수가능가액이 7,000원으로 회복이 됐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자, 3차 연도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건데 3차 연도 계산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계산해야 돼요? 4차 연도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연도, 4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 2차 연도 말인 즉 3차 연도 초에 6,400이었고 자, 요때 상각 요소를 보세요. 자, 이거는 변동이 없으니까 또 1년이 지났으니까 8년이 되겠죠.
단종 가치는 0이고 그 다음에 정액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연도 말, 4차 연도 말 매년 얼마씩? 88이 64니까 800원씩. 800원씩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 6,400원에서 1,600원을 빼주면 되는 거죠. 6,400원에서 1,600원을 빼주면 된다. 다 겁니다. 자, 그럼 6,400원 1,600 빼주면 이제 5,400 되고 이게 5,400이고 600 빼주니까 얼마? 4,800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이제 4,000 그죠? 800이 되는 겁니다. 1,600원 빼주는 거니까 5,400에서 600 빼주니까 4,800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이게 얼마로 회복된다? 7,000원으로 회복된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다 써볼게요. 2004년 4차년도 말에 4차년도 말에 회수관할가액으로 평가하기 직전의 장부금액은 4,8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로 회복된다? 7,000으로 회복이 된다.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의할 거. 그럼 이제 이게 얼마가 상승하는 거냐면 자, 7,000에서 4,800이니까 결국 얼마 상승하는 거야? 2,200이 상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2,200이 증가되는 건데 자, 우리가 주의할 거. 자, 우리가 그 이전에 자, 이 손상 회복 시점 이전에 우리가 뭘로 인식했던 게 있어요?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 게 있죠? 그럼 요 2,200을 다 재평가 잉여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상 차손으로 인식한 부분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환입을 잡아주는 거예요. 1,100부터. 이거는 손상 차손 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이익으로 계상을 하고 단기 이익으로 계상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초과분이 1,100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아준다.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기타 포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7,000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자, 손상 차손 인식 이후에 나중에 회복이 되면 그 회복분까지 우리가 그 증가분을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할 때 이전에 손상 차손 부분은 그때 단기 비용으로 계산했으니까 걔는 다시 단기 이익으로 잡아주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우리가 기타 포괄 이익으로 잡아준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문을 보게 되면 자, 이제 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이제 요 문제 유형이. 2차 연도 결산일에 감가상각비는 1,500원이다. 2차 연도 결산일에 감가상각비 이거죠. 이게 지문 1번이에요. 맞죠? 네. 2차 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1,100이다. 요거죠. 요게 지문 2번이에요. 2차 연도에 우리가 인식한 손상차손은 1,100이었잖아요. 맞죠? 3차년도. 3차년도 우리가 감가상각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년도에 얼마? 800원. 4차년도도 얼마? 800원.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요게 지문 3번이에요. 3차년도에 결산일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800원이다. 맞죠? 예. 4번에 4차년도 결산일에 종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만큼 기기장치 장부금액이 조정된다. 그럼 이 말에 따르면 종전에 인식한 손상차손 금액만큼 장부금액이 조정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얼마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1,100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5,900이 된다는 얘기인데 5,900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회수가능가액 회복분인 또는 이게 뭐 공정가치가 7,000원이 됐다 그러면 그 회수가능가액 또는 공정가치까지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금액만큼이 아니라 1,100만큼 조정되는 게 아니라 그걸 초과한 1,100, 즉 2,200만큼이 상승이 돼야 된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다.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유형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가장 어렵게 나올 때 우리 7급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시 7급 요때 등장하게 됩니다. 요때 등장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9급 시험 문제가 그 해에 미쳐가지고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요 내용이 나와요. 요 내용.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스토리를 이해를 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잘 했거든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회복. 근데 회복 별거 아니죠. 이게 어떤 논리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재평가 손실 계상했다가 나중에 회복하면 어떻게 했어요? 재평가 손실을 재평가 이익으로 단기 이익 잡아주고 그 초과분을 재평가 잉여금 잡아줬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손상 차손만큼 우리가 단기 이익 잡아주고 그 초과분을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형 2번에서 우리가 하락했다가 재평가 손실 나왔다가 재평가 잉여금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신 얘는 손상이 발생했으니까 회수가능가액이 공정가치가 아니라 이제 회수가능가액이 등장하겠죠. 회수가능가액까지 하락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가액까지 우리가 환입 잡아주고 재평가 잉여금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일한 논리로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재평가 모형과 관련된 가장 시험에서 대표적인 유형 5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유형 안에서 출제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 문제를 많이 읽어보셔서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출제되는 문제는 이제 숫자만 달라질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